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국합수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제4장 행정법의 법률 여건과 법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민법 총칙의 어떤 개념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죠? 법률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요건. 거기에 대해서 법률 효과라는 게 있죠. 법률 효과. 여기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은 원인과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또 법률 효과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법률 사실이란 그러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원인, 결과 요걸 확인하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의 및 요건, 의 및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 요건이라면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의 법률 효과 이걸 뭐라고 그래? 일명 득실 변경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법률 요건의 결과 그게 바로 법률 효과고 법률 효과의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는 법률 요건과 즉 원인이 되는 사실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가로 이번에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 허가, 상계, 시효, 완성 이게 바로 있죠.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민법상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태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는 것. 이게 바로 용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대표적으로 사망이 있죠.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 이게 일종의 대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요건과 관련돼서 개념을 하나 잡아놓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런다? 법률 사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상 법률 요건은 한 개의 법률 사실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통상 이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자, 계약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계약은 우리가 법률 요건이고 그러면 계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 사실이 뭐냐?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률 사실이 됩니다. 그럼 법률 사실이 뭐해서 계약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구성되면 A는 B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고 B는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거. 그러면 법률 요건과 관련돼서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 요건 원인. 자,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 요건은 한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어사표시에 따라서 어사표시가 하나면 즉 단독행위가 돼. 단독행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어사표시가 두 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형성하고요. 자, 두 개 이상이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즉 합동행위가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은 합성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항상 요 관계를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 관계를 한번 따져주시고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법 개념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률 사실의 개념을 잡고
법률 요건의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률 사실의 종류, 이제 공법상 사건이라는 게 있죠.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은 공법상의 법률 사실로서 자연적 사실과 사실 행위가 있다. 그래서 사건과 뭐예요? 형태로 나눠진다. 형태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 사실을 말하며 내부적 형태와 외부적 형태. 외부적 형태라는 것은 바깥이죠. 그러면 바깥으로 행위한다. 그럼 적법 행위와 이법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 형태와 관련돼서 뭐예요? 바로 소위 어사, 선이냐 악이냐. 선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선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악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은 크게 형태와 사건으로 나눠진다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란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 공법상 형태로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걸 바로 용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보죠.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건은 자연적 사실, 즉 사실행위, 사람의 생사, 사망으로 오사 면의 시력.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경과와 관련돼서 출소기간 경과로 뭐예요? 자, 제소권이 상실되는 것. 그래서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 도달, 선거권 지력. 이거는 사람의 생사라든지 시간의 경과, 그 다음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자연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행위란 물건의 소유, 점유, 물건을 소유하는 것, 점유하는 것, 가옥의 소유로 재산세 납부 의무, 이게 바로 사실행위가 돼요. 일정 지역에서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법상 사실행위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 형태. 그러면 내부적 형태라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부적 의식이 고의, 가실, 선이악이 여기 있죠. 성이냐, 악이냐. 선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자. 악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악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 형태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행위를 행위, 바로 적극적 행위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 형태라는 것은 자기와 부자기가 있다라는 것. 그럼 자기와 관련돼서는 공법행위, 사법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침묵도 그러면 침묵은 뭡니까? 때로는 요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자,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침묵도 사수를 쓴다면 사기가 될 수 있죠. 침묵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되게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이거는 부자기한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거리 행위한테 지나가는 행위한테 푹 찔렀다. 자기의 의한 살인죄가 되겠죠. 자, 제가 젖을 먹이다가 뭐예요? 질식사 새겼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부자기한 살인죄로서 처벌받을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자, 사건과 공법상 사건, 용태 이렇게 나눠지고, 사건과 관련돼서는 자, 대표적인 자연적 사실과 사실행위, 그러면 공법상 행위가 관련돼서 내부적 형태와 외부적 형태, 이걸 한번 크게 우리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틀을 빨리 외워줄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는 크게 사건과 형태로 나눠진다. 자, 의사가 사망하면 의사면허가 실효된다. 이는 다음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자, 사망이라는 게 포인트죠.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바로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법의 내부적 형태, 내죠. 내부적 형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선이, 악이, 단순한 공법행위, 공법의 기간, 공법상의 외부적 형태, 자기와 부자기가 있어죠. 그러면 이 의미와 관련돼서 포인트는 바로 사망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는 공법상 사건과 공법상 형태로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예지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법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아보죠. 공법의 사건과 관련돼서 시간의 경과. 시간,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시간의 경과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공법상 사건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라는 게 있어.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구분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걸 뭐라 그래? 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관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조건과 기한이라는 겁니다. 이 기한과 기간은 달라요. 그러면 조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느냐? 정지 조건설이 있다는 거예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장차 발생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제 조건과 관련돼서 장차 소멸이 돼요. 기간과 관련돼서 대개로 시기부가 있어요. 시기부. 여기에 대해서 마칠 정자가 있죠. 종기부라는 게 있어요. 종기부. 그러면 시기부와 종기부와 관련돼서는 자,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마칠 정자. 요 시기부와 종기부, 요 기간을 뭐라 그래? 요거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한하고 기한은 같다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기한이라는 것은 적부간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간은 시기부와 종기부의 인터벌, 요 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과 관련돼서는 부간이 아니겠죠. 그러면 기한 부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기부는 장차 발생, 종기부는 장차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 요 인터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한과 또는 길과 구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한이라는 것은 즉 부간이 돼. 그러면 기간과 기간은 다른 의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기간의 계산 방법과 관련돼서 법기술적인 규정으로서 공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행정기본법도 민법상 기간 계산에 관한 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의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법상 사건, 시간의 경과, 즉 기간이 된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기간과 기한의 의미는 다르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꼭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부간이라 뭐라고요? 당사자가 부간은 약간 이걸 부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건에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어. 정지 조건은 장차 발생,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이 되죠. 자, 네가 이번에 공무원을 합격하면 내가 티켓을 사주마. 이게 바로 정지 조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죠. 시기부는 장차 발생, 종기부는 장차 소멸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계산점과 관련돼서, 자, 계산점을 우리가 보시죠. 자, 계산점과 관련돼서 기간은 일주, 월, 연으로 정할 때 조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일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게 조일 불산입 원칙이에요. 조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 이길로부터, 요 다음날이 뭐니까 한자로 고치면 이길이죠. 우리가 이제 이길하고 당일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당일은 뭐 오늘 당일이죠. 이길은 다음날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조일 불산입의 원칙과 관련돼서 조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로부터 계산한다. 예의적으로 조일을 산입하는 경우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자, 민법 157조 단서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령 계산과 관련돼서 민법 158조와 관련돼서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6조 3항과 관련돼서 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시범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증명서, 법률상 출생, 사망의 신고기간, 국회 회기, 공소시효와 부속기간,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조일 불산입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기간은 시분초로 정한 경우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계산 전과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시간의 경과와 관련돼서 기산점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일주 원년으로 정할 때 초일 불사일의 원칙, 예적으로 초일을 성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적시로부터 계산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료점과 관련돼서 기간은 일주 원년으로 정할 때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러면 자 31일이 만약에 일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날로 우리가 만료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료점과 관련돼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산이라는 게 있어요. 역산이라는 것은 기간을 그걸로 계산하는 역산에도 이와 같이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자, 선거일이 20일 전이라고 규정한 경우 그러면 초일이 선거일을 빼고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산이 되겠죠. 그러면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 역산도 우리가 배웠고 만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자, 바로 5번과 관련돼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기간 계산과 관련돼서 민원 사무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이하라는 것은 아시죠? 5일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월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10 이상이다. 자, 이상이 있다. 이상. 그러면 이상과 초과를 우리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하다. 그러면 미만을 우리가 보시면 자, 10을 기준으로 한다면 10 이상이다. 10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10 초과된다는 것은 1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 이하다 그러면 10 이하는 포함되죠. 그러면 10 미만이라는 것은 10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는 민원 사무의 접수 시간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일은 8시간 근무 시간으로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1 단위로 계산하고 저희를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주 원년으로 정한 경우 저희를 산입하되 민법 159조 내지 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그러면 민원 사무 처리 기간과 개선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시효에 대해서 이제 시효대대란. 자, 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일정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사실관계와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걸 묻지 않고 그 사실관계를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한 제도. 간단하게 이해하면 무슨 상태를? 자,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취득시효가 되겠죠. 우리가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이게 바로 시효제도라는 거예요. 자,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효제도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사실관계를 요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라는 겁니다. 자, 시효제도란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효와 관련돼서 그러면 시효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최근에 소면시효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면시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시효기간이라.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금전 채권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시 진술권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시효기간과 관련돼서 요 5년 전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두고요. 국가재정법 96조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국가재정법 외의 모든 법률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는 경우는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 국가배상권과 관련돼서 3년, 공무원 연금법상 단기 급여 청구권과 관련돼서 3년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 시효기간과 관련돼서, 취소기간과 관련돼서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취소기간과 관련돼서 단기 서면시효와 관련돼서 우리 3년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10년이 있자. 하면 3년과 10년에서 민법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 행정법과 관련돼서는 그럼 5년.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판례는 금전채권의 범위에 관해서 공법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채권까지도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시효기간과 관련돼서 금전채권의 시효와 관련돼서는 몇 년? 5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자, 여기 이제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소멸시효가 3년이고 제척기간이 3년이라고 예를 들는다면 소멸시효는 뭐예요? 3년.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면 하는데, 자, 소멸시효는 기간이 1년 기간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는 다시 중단이 돼서 다시 기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는 거.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제척, 빠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척기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두고,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누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 대표적으로 우리 법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정기관으로서 판사가 주장 입증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대표적인 차이들을 우리가,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고 제척기간과 관련돼서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서 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기초를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시효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관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되로부터 새로이 이산한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새로이 진행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효의 중단을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시효의 정지가 뭔가? 시효의 정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민법상 그 다음에 식주와 관련돼서 의식주와 관련돼서는 통상 1년이거든.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자, 예상값을 먹었다. 그러면 요거는 주와 관련돼서겠죠. 그러면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동안 뭐예요? 예상값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상점 앞을 지나갑니다. 순돌이 엄마가 아저씨 예상값 10만원 갚아야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차이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납입고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납입고지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네요.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서설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요. 상대적 소멸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절대적 소멸설, 다서설 판례. 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사자 원유 없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가 바로 절대적 소멸설이 돼요. 또한 소멸시효는 기산일의 소급하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적 권리 소멸설과 관련돼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견해. 그러면 우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무슨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이 다수설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건 이제 공물의 취득시겠죠. 공물의 취득시효. 자, 우리가 취득시효는 민법상 취득시효는 역시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면 소유권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물의 어떤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민법에서 부동산은 20년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간, 동산은 10년간 선이 부과하시는 경우 5년간. 여기 이제 장기 취득시효, 동산과 관련돼서 이거는 단기 취득시효가 되겠죠. 소유의 어사로, 여기에 대해서 소유 어사로, 여기 이제 소유 어사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소유 어사, 자주 정리, 자주 점령, 자주 정리가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주 정리가 있고요. 자주 점령. 그 다음에 평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음비라는 게 있어요. 자, 공연, 그 다음에 선이죠. 자, 여기 자주정리라는 것은 뭘까요? 자주정리. 소유어사가 있는 점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말은, 즉, 타주정리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평온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강폭이 돼요. 강폭. 요 공연의 반대말은 결론적으로 음비가 되죠. 음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기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어사가 있는 점이요. 즉, 타주정리가 되고요. 소유어사가 없는 점이요. 즉, 타주정리가 돼요. 그럼 자주와 타주 반대말은 꼭 확인해야 되겠죠. 평온의 반대말은 강포, 공연의 반대말은 음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이로서 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받아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부여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입증책임과 관련돼서 우리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추정받는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유어사로 그러면 무슨 점이가 되죠? 예, 자주 점리가 되고요.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음비. 점유를 계속하면 점유자는 그 소유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245조 1항이 되고요. 1항이 돼서 점유 취득시효고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46조는 우리 동산과 관련돼서 장기 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이 공물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우리 긍정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따져보죠.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물에 대한 시효 취득을 구현하고 있고 이러한 학설상 논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재산. 자, 우리가 일반 재산이 과거에 잡종 재산이었어요. 그거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학설의 논의는 일단 일반 재산을 제한 나머지는 큰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년은 국공유의 사물인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한 바 있다. 일반 재산이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과거에는 잡종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물인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여전히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일반 재산과 관련돼서 잡종 재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것. 대표적으로 소유어사가 있는 점이요. 자주점이요. 소유어사가 없는 점이 즉 타주점이고 평온과 관련돼서 강폭, 공연은 음비,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반 재산과 관련돼서는 시효 취득의 대상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공물의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자, 제척기간이라는 거래. 제척이라는 것은 빠지는 기간이야. 빠져라. 여기에 대해서 제척은 빠져라는 거예요. 빠져라. 그러면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일정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며 출소기간이라는 것은 서를 제기하는 기간이 즉 출소기간이 돼요. 그러면 제척기간,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행정법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쟁송제의가 불가능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쟁이라는 것은 그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경과와 관련돼서 우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소변시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 제척기간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정기간으로서 판사가 판단할 일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행정법과 관련돼서 우리 간단히 우리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